알고리즘, 분할 정복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분할 정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었고, 이진 탐색을 간단하게 봤었죠. 이제 본격적인 분할 정복 알고리즘인 합병정렬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합병정렬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정렬이 무엇인지, 소팅이 무엇인지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죠. 소팅은 숫자를 정렬하는 또 정렬이란 말이 나오네요. 네,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소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름차순 소팅이 있고 내림차순 소팅이 있는데요. 오름차순 소팅은 이렇게 갈수록 점점 숫자가 커지도록 하는 게 오름차순 소팅이고요. 내림차순 소팅은 이렇게 점점 갈수록 숫자가 작아지도록 나열하는 게 내림차순 소팅입니다. 자, 합병정렬은 어떻게 숫자를 정렬하는 거냐면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보죠. 16부터 27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정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숫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8개의 원소를 가진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이나요, 여러분? 뭐 다른 거 보이는 건 없나요? 실제로 이 숫자들의 모임을 8개의 원소를 가진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로 볼 수도 있지만 각각 떼놓고 보면 여러분 1개의 원소를 가진 정렬된 리스트가 8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의 리스트예요. 16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정렬이 된 거죠. 12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이도 정렬이 된 겁니다.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정렬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정렬된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개의 원소를 가진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 1개로 볼 수도 있지만 1개의 원소를 가진 정렬된 리스트 8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네, 정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정렬이 끝났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모든 원소들이 모든 리스트가 정렬된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렬도 할 필요 있나요? 없죠. 네, 정렬이 끝났습니다. 그럼 뭐를 하면 돼요? 이 8개의 리스트를 1개의 리스트로 합병, 영어로는 멀지 하는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오, 진짜요? 그런가요? 네, 한번 합병을 해봅시다. 이렇게 두 개를 합쳐요. 그러면 12하고 16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5하고 38, 두 개 합치면 4하고 19, 두 개 합치면 20하고 27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됩니다. 이렇게 합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세요. 얘네 둘이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얘네 둘이 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두 개씩 자리를 찾아가는 건 4번 합니다. 8번이지만 이건 우리는 비고의 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은 얘네 둘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4개, 처음에는 1개의 원소를 가진 8개의 리스트가 2개의 원소를 가진 4개의 리스트가 된 다음에 4개의 원소를 가진 2개의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하나, 둘, 셋, 4개가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4번 연산을 하는 거고요. 그걸 2개의 리스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비고의 n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가진 2개의 리스트를 8개의 원소를 가진 하나의 정렬된 리스트로 합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합치는데 비고의 n 걸렸죠? 이렇게 합치는데 비고의 n 걸렸죠? 이렇게 합치는데 비고의 n 걸렸죠? 토탈 몇 번 해요? 네. 8개가 4개가 되고 2개가 되고 1개가 되는 거니까 로그 n번 하는 겁니다. 비고의 n짜리를 로그 n번 하는 거니까 토탈 n 로그 n이 걸린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만들었겠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 그 IT 계통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폰노이만이 만들었습니다.
대략 한 45년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에 만들었다고 해요. 실은 저는 이 과정을 이해는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합병만 하면 된다는 걸 알았을까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걸 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럼 볼 수 있겠네 라고 이해를 납득을 하게 됐습니다. 폰 노이만은 이 정도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합병정렬 알고리즘을 설계해 봅시다. 분할은 주어진 n개의 집짜리 집합을 2분의 n개짜리 2개로 분할합니다. 인덱스 기반으로 분할한다면 S에서부터 M까지, M 플러스 1에서부터 2까지 분할을 하는 거고요. 이 두 개는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대칭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분할하는 도중에 끝내지 못해요. 끝까지 분할해서 다시 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리 스타핑이 안 되고요. 언제 분할을 멈출 거냐? 원소가 하나 남을 때 멈출 겁니다. 왜? 원소가 하나 남은 건 정렬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디제너리 케이스는 n이 1일 때, 즉 s와 e가 같을 때까지 할 겁니다. 분할하는 과정 미드만 계산하면 되니까 비고의 원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배열을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네. 정복은 디제너리 케이스는 S와 E가 같을 때가 디제너리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뭐 하나의 원소를 가진 정렬된 리스트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죠. 결합은 합병, 머지 알고리즘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레프트 리스트와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라이트 리스트, 이 두 리스트의 공통점은 이 둘이 정렬되어 있다는 거죠. 얘들을 정렬된 순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합병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병 정렬 알고리즘은 일단 전역 변수를 쓸 겁니다. 글로벌 어레이 제일 쉽죠. 그 다음에 재기호출 형태로 구현이 될 거고요.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건 머지 알고리즘입니다. 이 머지 알고리즘을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렬한 문제고 분할 정복 문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구현해 볼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이 디바이드 앤 컨커의 구조를 따라갈 겁니다.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라고 주어져 있고요. 디제너리 케이스를 만나면 먼저 컨커를 하시고 디바이드 하시고 컴바인 하세요. 네, 이 구조 여러분들 보셨죠? 계속 이 구조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언제가 디제너리 케이스냐? 원소가 하나 남았을 때, 즉 S와 E가 같을 때죠. 이때는 그냥 끝내면 됩니다. 디바이드는 어떻게 할 거냐? 미드는 S 플러스 1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S부터 M까지가 왼쪽, M 플러스 1에서부터 2까지가 오른쪽이 될 겁니다. 컴바인은 머지 알고리즘 돌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S하고 E가 같으면 리턴, 이게 디제너리 케이스 컨커하는 거고요. 이게 분할, 이게 결합,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결합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종의 보조 메모리를 쓰고 투포인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레프트 리스트가 있고 라이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프트 리스트에 대해서는 시작하는 인덱스가 ls, 마지막 인덱스가 le가 되겠죠. 라이트 리스트에 대해서는 rs, re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값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레프트 리스트를 쭉 스캔할 L 포인터를 만들고요. 라이트 리스트를 스캔할 R 포인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와 라이트를 합친 이 합병된 배열이 있는데, 네, 이 배열을 우리가 BRR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앞에서부터 끝까지 스캔할 BPTR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LPTR은 LS로 초기화, RPTR은 RS로 초기화, BPTR은 0으로 초기화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LPTR과 RPTR이 전부 다 R보다 작은 거나 같은 동안, 즉 어느 하나가 끝나기 전까지, 둘 다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끝나기 전까지 갈 겁니다. 만약에 LPTR이 가리키고 있는 값이 더 작으면 그 값을 카피,
그렇지 않으면 RPTR에 있는 값을 카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스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녀석들을 다 카피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BPTR을 다시 BARR을 ARR로 복사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합병이 가능합니다. 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배열에 대해서 우리가 합병 정렬을 수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일단 반으로 쪼개죠. 또 쪼개죠. 또 쪼갭니다. 네, 여기까지 쪼개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죠. 얘는 하나하나가 이미 정렬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디제너리 케이스. 네, 디제너리 케이스를 만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문제를 풀 겁니다. 그냥 그 자체가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컴바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그거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이 문제에 대한 답, 이 문제에 대한 답,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또 한 번 더 합치면 그때는 이 문제에 대한 답,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됩니다. 또 한 번 더 합치면 그때는 전체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컴바인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배열을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인덱스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헷갈리지 말고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럼 우리가 이 합병 정렬 알고리즘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주어진 머지소트 알고리즘이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수행을 한다면 tn이라고 부릅시다. tn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분할할 때 비고에 1 걸립니다. 합병할 때, 결합할 때 비고에 n 걸립니다.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비고에 n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고에 n입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드는 보세요. 2분의 n개짜리예요. 얘는 2분의 n개입니다. 얘도 2분의 n개입니다. 그래서 t의 2분의 n을 하는 거예요. 몇 개? 한 개, 두 개. 그래서 2 곱하기 t의 2분의 n이 됩니다. 마스터 CRM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네, 있습니다. 보세요. A는 얼마냐면 2죠. B는 얼마냐면 2죠. D는 얼마냐면 여기 1승이니까 1이죠. 로그 B의 A, 2의 2니까 1입니다. D와 같죠. 그래서 이게 당첨입니다. TN은 어떻게 돼요? N의 1승에 로그 N. 그래서 N 로그 N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합병 정렬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적용한 정렬 알고리즘인 쾌속 정렬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